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혼실의 아스피체 모르템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7월은 제가 좀 더운 날씨에 방송을 쉬었었죠. 그래서 2달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목 미리 보셨겠지만 혼자 사는 게 좋다? 황혼 이혼의 유행,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왜 죽음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황혼 이혼 얘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요. 제가 특별히 인연이 닿아서 오늘 손님으로 모신 선생님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노년에 또 죽음을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훨씬 짧은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잘 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황혼이혼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오늘 이제 옆에 계시는 강학중 선생님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강 선생님하고는 죽음 관련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오늘 또 이런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메멘토 모리, 아르스 모리엔디, 아스피체 모르템,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거죠. 하루 시작할 때 나의 죽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자.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런 걸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음을 조금 덜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아스피체 모르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강학중 선생님은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가족학 박사십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미리 나눌 때 가족 관계,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시고 지금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이신데요. 2000년 들어서죠, 선생님? 네, 예. 가정경영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시면서 회사 경영, 사업 경영하는 것처럼 가정 문제, 가정도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20년 동안 줄곧 해오시고 계시고요. 또 지금 보니까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대교 출판 대표이사를 하셨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도 강의도 해주신 선생님이신데, 책을 2권을 선생님 저서로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족 수업이라는 첫 책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선생님을 꼭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번째 책은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남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남편 수업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황혼이혼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이 대만의 정신과 의사인 이 저자가 아프다면서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라는 노인 관련 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건강한 관계 맺기, 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부모님 사이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노인 어르신들을 모실 때 가족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챕터에서 대만에서 황혼이혼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걸 조사를 해봤죠. 그 당시에 그 책에서 나온 것들은 뭐 정말 나로 살고 싶다, 또 너무 이 집안 시집에서 시달린 게 많아서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 집의 선산에 묻히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남편을 돌봐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황혼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또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더더욱 이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2011년과 21년, 10년 사이에 전체 이혼율은 들쭉날쭉하지만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지금 혼인기간 30년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던 분들이 이혼하는 율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 정말 이런가 싶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코너에서 이 시간에 황혼이혼을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황혼이혼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말은 이제 황혼이혼인데 이게 뭐 애매한 그 표현이잖아요. 기준이 좀 제각각이던데 예. 보통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에 대한 학술적인 어떤 정의 같은 게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통상 결혼한 지 한 20년 이상 된 네. 예, 그런 이혼을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뭐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거의 뭐 한 60세 가까이 그렇죠. 그죠? 네. 아이들이 이제 좀 장성을 해서 뭐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아니면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그런 네. 경우. 그래서 통상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네. 그런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이제 통계 같은 거를 잡을 때 이제 보통 결혼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황혼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그렇죠. 하네요. 근데 네. 이제 몇 살 때 결혼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네, 네. 초혼 연령이 요즘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을 떠나서 중반, 뭐 후반, 네. 40세 넘어서도 결혼을 하는 쪽이 있으니까 네. 그런 정의가 이제 조금 좀 달라져야 되겠다. 네. 이제는 20년이 아니고 한 30년 정도 돼야 우리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데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뭐 20년 이상 또 그러다 보니까 되게 50대, 60대의 예. 이혼 예. 또 남편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되게 경제 생활에 주축이 되니까 남편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은퇴기 이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들이 들쭉날쭉해서 전체 이혼의 14.7%라는 수치도 있고 예. 어디는 34.4%라는 수치도 예.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정의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개는 부부가 60세가 지났는데 이혼하게 되는 경우고요. 따라서 미성년 자녀보다는 대개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한 후에 이루어지는 이혼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동방예의지국, 일본, 대만, 한국 모두 이렇게 황혼이혼이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는 다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럼요. 예. 저희가 대개 짐작할 수 있지만 좀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선생님?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죠. 네. 예. 학력이 높아지고 예. 사회 참여가 이제 많아지면서 경제력을 갖게 된 거. 네.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사실 뭐 정말 이혼하고 싶고 갈라서고 싶지만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 엄두가 안 나서 네. 그런 네. 생각은 아예 못했던 시대도 있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상당히 그죠 경제력을 이제 갖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남녀 평등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아이들이 커지다 보니까 자녀 양육, 자식 때문에 이혼을 좀 참아야 되겠다, 좀 늦춰야 되겠다는 인식도 조금씩 좀 달라졌죠. 네.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측면에서는 여성 스스로의 뭐 사회생활 또 이혼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바뀐 거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도 사실 아까 개인주의 때문에 예. 물론 부모가 이혼하면 아픈 뭐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부모 엄마 아빠를 볼 때 자녀들도 그런 이제 부모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아져서 예. 이혼을 좀 더 옛날보다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도 있지 있죠.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예전에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했다가 요즘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혼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네. 있고요. 오히려 조금 이제 성장한 자녀들이 그렇게 살 바에 엄마 아빠 그냥 이혼하시라고 네. 오히려 자녀가 권하고 자녀가 손을 잡고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히려 이혼 수속을 자녀들이
더 앞서서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대만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책에서도 자녀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 얘기가 나왔더니 좀 이르긴 합니다만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늦둥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 황혼 이혼은 신중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 늦어지고 나이가 60, 70대도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두고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둥이가 아니더라도 진짜 이혼은 신중해야죠. 황혼 이혼도 신중해야 되고 네. 본인들만큼 뭐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진짜 충동적인 이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불나서 아무 생각 없이 1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예. 네. 아니면 출소 후에 어디로 갈지 생각조차 안 하고 무조건 교도소 탈출만 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혼도 좀 있어 보여서 저희가 조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것 또 제도적인 것으로 아까 이제 경제 문제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경제력을 이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서 그래서 또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산분할 청구권, 또 국민연금을 부부가 이혼 후에 분할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가사 활동도 이 기여도로 부부 생활의 기여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늘면서 이것도 황혼 이혼도 많이 큰 이유죠. 하겠죠. 여성들이 인식 변화 못지않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설사 어느 한쪽이 외도를 해서 그 혼인 생활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외도를 한 본인도 잘잘못을 떠나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도 이제 분할이 되죠. 네. 그리고 가사에 대한 기여도 전혀 경제 생활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림만 살고 애만 키웠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 한 20년이 지나면 통상 한 5대5 아니면 한 40%까지 그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황혼 이혼이 아닌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호주제 폐지, 간통제 폐지, 뭐 아니면 자녀들 성본 변경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교섭권도 청하면 이제는 엄격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이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그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돼요. 꽤 오래됩니다. 호주제 뭐 간통제 폐지까지는. 재산 분할도 이제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결혼 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로 인정을 안 하지만 그것조차도 상속을 받고 증여를 받아서 부부가 함께 그 재산을 증식한데 어느 한쪽이 기여했다고 얘기하면 특유 재산에 한해서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판례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는 이혼을 하고 나서 꽤 이제 좀 달라졌죠. 최근에는 최태원 노소영 부부 같은 경우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요. 사실 이혼 그러면 이 단어조차도 옛날에는 입에 담기가 어려운 단어였는데 요새는 뭐 그냥 너무 쉽게들 이야기하는 그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래 살게 됐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많이 겪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 역학이라고 할까요? 부부 사이에 부부 역학 관계도 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도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혼 사유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을 존중하고 또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참 이 선생님 주신 자료에 보니까 혼자 살기 편한 일상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남자분들이 부인이 없으면 식사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텐데 요새는 너무 혼자 살 수 있는 예. 그런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이혼 증가를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또 노년기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뭐 가능하지 이런 인식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결혼 이상으로 사실 이혼이 우리 인생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충격인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만큼 이혼하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데까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미루고 또 자리를 잡고 마음이 변하는 거를 다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자녀 성장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실제로 황혼이혼으로 이제 어떤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될 때 또 판사분들이 이혼을 다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죠. 어느 한쪽이 하고 싶어도 네. 상대방이 이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사실 관문을 뚫기도 좀 힘들고요. 네. 이혼 사유가 돼야 되고 그것도 그냥 단순히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증거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요. 네. 첩첩삼중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황혼이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지 될 텐데 그러나 어쨌든 배우자가 황혼이혼을 원한다.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얘기를 뭐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도 있고요. 난 너무 화가 난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네. 당신 지금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변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얘기를 이혼하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혼 얘기를 꺼낼 정도가 되면 도대체 진정한 이유가 뭔지 네. 그 사람이 받았던 그동안의 어떤 갈등이나 고통이 어떤 건지 먼저 경청하고 잘 들어봐 줘야 돼요. 네. 그게 사실은 네.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경청을 잘 했으면 이혼하자는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럼요. 하루아침에 그 상대방의 불만, 이혼 사유, 또 상대방의 기분을 경청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선 해야 될 일은 그거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수긍할 수가 없을 때는 수긍이 잘 안 될 겁니다. 더더욱 네. 이혼까지 갈 정도가 되면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못 사는 진짜 이유가 난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정반대 180도로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신 때문에 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네. 180도로 바로 너 때문에 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혼만이 꼭 이 문제 해결 방법인가 그걸 잘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혼을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너무 남용하거나 그죠? 네. 예. 그걸 그냥 무기 삼아서 자꾸 꺼내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법적인 다툼도 가게 되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뭐 틀어진 부부 관계를 그래도 다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겠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교수님도 뭐 결혼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한 43년 되는데요. 그냥 때려치울까, 그냥 갈라쓸까, 찢어질까, 속된 말로 그 생각 들 때마다 이혼하면 아마 나만 하는 커플 전혀 없을걸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하고 싶을 때 이게 과연 끝일까? 그래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 혹시 보셨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았고 또 어떤 의미일까? 지켜야 할 결혼 생활도 있거든요. 나한테는 너무너무 아닌 배우자지만 아이들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아빠고 엄마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손자들한테 정말 둘도 없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면 그 이유만으로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될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원의 노력 중에 하나가 잠시 별거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어떤 분들 얘기는 별거를 하더라도 주거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예. 한 집 안에서 좀 별거하면서 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것은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나쁘지 정말? 않죠. 네. 예. 저는 이혼 그냥 충동적으로 내뱉고 그죠? 막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기질 말고 진짜 이혼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냥 이거 이혼만 하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전혀 예상 못한 한 보따리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별거도 있고요. 조론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네, 아니면 아니할 말로 한 일주일 조론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조론하셔도 네, 네. 되고. 예. 이름을 이제 뭐로 붙이느냐인데 하여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예. 갖는 게 좋겠다. 냉각기를 그리고 갖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건 뭐 지금 막 든 생각인데 변호사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심리 상담 같은 거, 그럼요. 네, 그런 것들도 해서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을 네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네.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 그런 시각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죠. 예.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무슨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답할 수 없는 뭐 재혼율 이런 것도 물어보고 계신데 조금 이제 이야기하다가 올라온 채팅창에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황혼 이혼을 한다. 그러면 거기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나 봐요. 선생님이 황혼 이혼을 잘하는 법 이런 이제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조정위원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시니어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에 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잘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혼 이혼을 잘하는 방법, 뭐 말 자체가 조금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강을 건너서 두 사람 다 이혼하는 이제 합의가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후회하지 않은 이혼. 두 사람 다 지금 삶보다는 이혼한 이후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 뭐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잘하는 방법인데 일단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첫 번째는 협의 이혼하셨으면 좋겠어요. 협의 이혼. 네.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크게 다투지 않고 협의 이혼되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뭐 자녀 양육에 부담이 없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 그렇게 팽팽하게 되면 협의 이혼이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양쪽 다 변호사를 사거나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라도 좁혀지지 않는 그 쟁점에 따라서 법적인 자문도 좀 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집 팔아서 반 나눠주기로 했는데 40% 주기로 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주기로 했는데 집이 안 팔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지 늦게 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다시 그 문제로 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탄탄한 어떤 그런 협의를 끌어내는 조정이혼도 뭐 권할만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협의 이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조정 이혼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의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의논껏 하는 거고 조정 이혼은 쟁점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뭐 법적인 거든지 자문을 구해서 조정이 되도록 한 후에 하는 이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혼을 크게 둘로 나누면 협의 이혼하고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 이혼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이혼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신청하는 거죠. 이혼하겠다고 소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조정 전치주의해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조정 이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게 아니라 조정을 신청을 해서 양쪽의 대리인을 세운 다음에 협의를 해서 조정으로 끝내는 게 조정이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조정으로 끝내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먼저 건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철회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이혼해, 찢어져, 갈라서 그러면 이제 양쪽도 상대방도 막 흥분해서 그래 이혼해.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래 갈라서 그래서 이혼했다가 한참 뒤에 두 사람 다 후회하는 경우를 봤어요. 나 그렇게까지 이혼할 마음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시고 내가 홧김에 그냥 정말 내가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이혼해. 그래서 상대방도 이혼하자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부닥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 꺼냈다. 그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정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쪽팔리지만 오히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이혼 철회하는 쪽으로.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용기죠. 진정한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혼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혼을 철회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뭐 심지어는 부모님께 미리 뭐 상의하고 미리 알리는 언지를 하는 게 좋죠. 좋겠다 이러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숨기고 싶은 일들이고 그래서 예. 얘기 안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추세는 그 가족들하고 다 의논을 한 다음에 별로 그렇지는 하나요? 않죠.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야 본인이 갖는 거죠. 물론 뭐 자녀의 허락을 받거나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이혼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의 이혼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때문에 대단히 밀접한 영향을 받거든요. 자녀들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요. 부모님도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상의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네. 아니면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통보하듯이 하게 되면 부모님도 네. 대단히 충격이 충격이 거죠? 크죠. 그리고 네. 자녀들도 일일이 왜 이혼을 하는지 그리고 뭐 그 속사정이 어떤 건지를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자녀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부모의 이혼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어떤 변화, 그게 자녀가 어리든 아니면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미리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예. 네. 그리고 이혼만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정말 내가 이혼을 주장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혼이 아니고 내가 생활비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어. 아니면 나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진짜 아이들 하는 말로 난 개털인가? 난 이 집에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 네. 뭐 주택에 대한 좀 뭐 공동 명의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나한테도 좀 용돈 좀 줘라. 나도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휴가 좀 보내달라.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남편인 경우에는 나 평생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거라면 남편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태도가 사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대안을 선택한다.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왜 이혼을 원하는지 그 사유 이런 것들을 잘 서로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런 협의이혼, 조정이혼, 뭐 재판이혼 이런 거 안 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네, 지금 뭐 황혼 이혼율이 실제로 높은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이혼율의 한 17%에서 뭐 많게 그 기준에 따라서는 3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은 좀 너무 높은 것 같지만 한 20%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아까 통계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혼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이혼을 했던 신혼 이혼율이 옛날에는 좀 높았어요. 네. 근데 신혼 이혼율보다 황혼 이혼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지가 이제 몇 년 됩니다. 네, 그거는 살아내야 될 세월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네.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막내를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두 부부가 함께 살아내야 될 세월이 그렇죠. 20년, 30년 되니까. 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럼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 여성분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할 것도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이렇게 이혼을 하면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아플까봐 두렵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요. 황혼 이혼을 이제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재산 분할도 많이 이제 좋아졌다 그러셨지만 경제적으로 양측이 다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제 혼자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체상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식사 잘 못하시는 수도 있고, 이제 우울하게 지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로운 것을 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아까 혼자 있으면 사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러시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죠.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욕구하고 더불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그게 충돌하죠. 그 두 가지 욕구를 그런 대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전 가족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가족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 기러기 부부로 기러기 가족으로 산지 한 달, 6달까지는 괜찮은데 길어지면 그 위에 상당히 외로워하는 남성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정말 이혼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혼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외로움, 고립감이 커서 그게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실제로 부닥칠 예상 문제를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조금 덜 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뭐 어느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쪽을 더 가까이 지내고 하면 그 외로움이 좀 덜 할 수는 있겠으나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부부로 인연은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장성했더라도 부모로서 만나야 될 일도 있고 상의를 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양처럼 이혼하고 나서도 친구처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수처럼은 안 돼야 되고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하고의 어떤 그런 왕래, 상호적인 어떤 교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혼 이후에 어려움으로 이제 작용을 할 텐데요. 요새는 조금 덜한가요? 상대적으로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TV 프로에서도 이혼을 그냥 아주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덜할 것 같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뭐 드라마에서도 뭐 최근에 뭐 SBS의 뭐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도 인기 중에 방영 중이고요. 뭐 우리 이혼했어요. 뭐 그죠? 뭐 요즘은 또 뭐 여러 가지 법정으로 뭐 다루는 거 그리고 또 뭐 이혼한 커플들이 또 혼자 어떻게 사는지 뭐 등등 상당히 이제 많이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진출을 해서 요즘 정말 이혼을 팔고 사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착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시선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지 여전히 이혼을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질긴 시선도 없잖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돌봄 문제를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한 경우에는 결국 그 마지막 시간까지 나를 누가 아플 때 돌봐줄까? 아까 이제 댓글창에 올라온 것처럼 그런 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동해서 마지막 시간에 돌봄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원수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혼 이혼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극복하고 잘 살아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절대 이혼하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는 저희가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극소수지만 아주 심각한 폭력, 학대, 그래서 신체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아예 대놓고 바람 피우는 거
정말 속된 말로 나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심각한 인격적인 장애가 있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게 뭐 남성들만의 의무는 아니지만 전혀 그런 책임감 없이 평생을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거나 그것조차도 네. 노름이나 그죠? 술 먹는데 다 갖다 바치거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뭐 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부로서의 인연은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원수처럼 지내는 일만은 없기. 그리고 계속 그 인간 생각하면서 과거 곱씹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네.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건강 챙기고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내 시간, 자원, 에너지를 쓰시라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로 삶을 가꾸는 게 필요하겠다. 예. 뭐 이거는 사실 이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니어들이 그럼요, 모두 그럼요. 생각해야 하는 또 실천해야 되는 예. 그런 건데요. 공부는 다양한 공부를 요새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공부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예. 뭔가 집중해서 좀 하나라도 더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봉사는 제가 이제 죽음학 얘기하면서 봉사하는 생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 그 의과대학 동기들이 지금 방문 진료하고 있는 그 활동도 사실은 봉사하자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신앙생활은 뭐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종교 신앙이 있으면 그걸 더 깊이 들어가도 좋겠고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예. 네, 함께 하는 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적극적인 신체 활동 이거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나이 들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그 신체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고립을 조심하자 그랬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심리를 일단 위축되거든요. 네. 상실감도 느끼고 자기 비하, 그죠? 뭐 자격지심, 그렇죠. 열등감 등등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 생활에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지 이혼했던 게 인생의 실패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그렇죠. 인생에 실패한 것은 전혀 아니다.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훨씬 그 전보다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 만나왔던 관계마저 내가 이혼했다고 해서 절대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주위의 시선 같은 것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런 시선이나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어서 네. 그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막 개척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동안 유지해왔던 모임, 관계는 반드시 진행을 하실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주변 분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많은 제도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반드시 노크를 좀 해보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건 이제 뭐 하여튼 노년기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거하고 다 그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황혼 이혼을 지금 어느 분께서 오죽하면 나이 들어서 이혼을 할까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댓글에 써주고 계시는데요. 결국 황혼 이혼을 하지 않는 건강한 또 그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예. 이제 정말 필요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야겠는데 이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예, 그리고 예. 이건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한번 선생님 말씀 오늘 들어보고요.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결혼을 잘 결혼 생활을 하고 예.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좋은 말씀을 자주 이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선생님 이 책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네,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황혼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이것은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부부 농사가 아니라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 주례를 쓰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예. 아, 근데 저게 정말 힘든데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웬만큼 도 같지 않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남편 공감 잘 못하고 기념일 잘 못 챙기고 뭐 돈 크게 못 벌어오고 그죠? 예. 살갑게 애정 표현 잘 못하고 아내가 조금 음식 잘 못하고 옷 입는 센스 조금 좀 부족하고 그죠? 가끔은 나한테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30년 살아봐도 결코 잘 안 바뀌고요. 스스로도 잘 안 바뀔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존중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방식대로 내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지만 그걸 끊임없이 고치려고 하거나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네가 잘못됐어. 당신이 문제야. 그 태도만 조금 좀 낮춰도 누구로더라도 훨씬 부드러워지죠. 선생님 책을 보니까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조금 바뀌면 상대방이 눈치채고 상대방도 조금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나부터 바뀌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셨던데요. 뭐 엄청난 선물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시켜주고 뭐 새로운 차 한 대 뽑아주고 그게 아니고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거. 저도 잘 안 되지만요. 그게 점수 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작전, 마이너스 작전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배우자가 싫어하는 거. 코딱지 후벼 가지고 어디다 막 바르거나 그죠? 생리적인 현상 그냥 사람 있는데 없는데 생각하지 않고 막 뻥뻥 막 터뜨린다든지 정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뭔가는 아시잖아요. 그것만 안 하셔도 훨씬 나아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되면 남편 역할, 아내 역할도 다시 재정립할 시간이 돼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돈 버는 일은 남자가,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일은 여성이. 근데 요즘은 달라졌잖아요. 경제적인 이제 활동 안 하고 은퇴를 했으면 최소한 밥 한 끼 정도는 간단한 다림질은 아니면 간단한 진공청소기 돌리는 일은 뭐 식사하러 가서 설거지 정도는 이제 남편이 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 젊은 부부들은 사실 많이 저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생활을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이제 젊은이들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이제 60대, 뭐 70대 이런 분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이라도 좀 역할 재정립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 연습하셔야 되고 그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뭐 취미, 운동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러시면서도 또 따로 또 같이 이런 구호를 선생님 책에 적어 놓으셨던데 모든 취미나 운동을 똑같이 부부가 함께 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아내는 뭐 볕에 그을리고 몸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면 내가 그냥 운동하면 되죠. 취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더 좋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공통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좋겠죠. 그런데 여행을 하든지 뭐 함께 하더라도 정말 서로 취향이 틀리고 관심사가 다를 때는 2박 3일 여행 가서도 한 반나절 정도는 따로따로 여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럼요. 해외여행까지 가서 또 따로따로. 뭐 쇼핑센터 가서라도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그럼 1시간 뒤에 여기서 만나자. 설사 뭐 같은 영화를 보면 좋겠지만 뭐 멀티 상영관 들어가서 정말 영화에 대한 취향이 안 맞을 때는 각자 좋은 영화 보고 2시간 후에 만나도 좋고 뭐 식사까지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얼큰하고 막 매운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하면 가능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당신 좋아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식사를 해도 됐지만 정말 그것조차도 안 맞는 때는 각자 식사하고 1시간 후에 만나는 것도 좋고요. 한번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또 혼자 잘 지내는 능력을 키워보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능력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나이 들면 혼자가 결국 되고 우리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연습이랄까요? 미리미리 한번 혼자 지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디선가 예. 보니까 뭐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마련했다가 그걸 조금씩 늘려가 보라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신생할 때 엄마들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느냐. 네. 24시간을 아이들은 엄마한테 의존하잖아요. 근데 정말 60대고 70을 바라보면서도 절절절절절 아내 따라다니면서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반대로 네. 모든 걸 남편이 다 해결해줘서 은행 가거나 그죠? 뭐 어디 뭐 관공서 가거나 운전 같은 것도 전혀 못하시는 아내가 있다면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경우 부부가 동시에 맞아요.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네, 아니잖아요. 네. 특히 남성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잘 놀고 더불어서도 함께하는 시간도 즐길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아, 네. 어려운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왜 이혼을 하는가 얘기 나올 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또 마지막 그 황혼 이혼 사유를 귀담아 이제 듣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했는데요. 우리가 결혼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결국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예. 때는 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에서 선생님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 참 쉽지 하셨던데요. 않은데요. 야, 상대방의 네. 정말 상처가 있거나 정말 풀리지 않는 맺힌 한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당사자, 배우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진심으로 예를 들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게 최고죠. 대화 소통도요. 네. 어떤 뭐 부부나 결혼 생활에서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대화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서 아, 그것은 정말 내가 사과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면에서 하더라도 좋고 너무 쑥스러우면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도 좋으니까 진짜 사과하시고 용서를 한번 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상담. 네. 그 상담을 통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공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의 주제 중에 가족과 부부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또 그럼요. 필요하다. 예.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녀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사실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항상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계속되네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뭘 모르고 네. 그냥 때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는 줄 알고 살았다가 이런 전공하고 연구소 시작한 지 한 25년 되면서 수없이 많은 부부 가족 만나고 조정을 하면서 저도 지금 다시 배우고 또 많이 배웠는데요. 진짜 필요합니다. 노년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할아버지 역할, 할머니 역할, 시아버지, 시어머니 역할, 장인 역할, 장모 역할 그것도 사실 다 공부감이죠, 사실은. 예. 네, 저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성숙하기는 하지만 원래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네, 공부를 좀 하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사실은 자녀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녀가 다 이제 장성해서 독립한 그런 나이이긴 한데 사실은 그 관계가 썩 그렇게 쉽게 잘 조화롭게 정립되어 있는 집이 많지 않은 것 안 같아요. 쉽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 문제도 이 선생님한테 조금 앞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녀와의 관계도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사실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뭘까? 그리고 네. 장성한 자식들을 심리적으로, 그죠? 정서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나이 들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은퇴 후에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서 은퇴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선생님 사실은 일찍 은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대교에서 상당히 젊을 때 일단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특수한 분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이제. 않았고요. 많은 네. 사람들이 뭐 혹시 뭐 회사가 망했거나 뭐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뭐 등등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네. 의미로 보면 인생의 어떤 절정기에 저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로 바꾼 사람인데 네. 은퇴 준비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죽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 1년은 죽음과 관련된 이제 그 직접적인 주제들을 다뤘다면, 이제 요새는 사실은 죽음을 바라보는 노년기에 우리가 예.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은퇴 문제는 사실 두고두고 얘기해야 될 주제인데, 지금 마침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 은퇴 예. 준비는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뭐 40대 여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은퇴는 나의 문제가 아닌 듯 거리를 두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정말 10년, 20년 전에 나는 어떤 생활을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씩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은퇴해야지 뭐 할지 생각이 나지,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뭔 은퇴 생각을 해, 이러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예. 그렇지 않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기회가 되면 은퇴와 관련해서도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 이 얘기를 써주셔서 제가 오늘 선생님 모시게 된 거는 요 내용도 참 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부부가 갈라서는 그런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시면 그 이상 어려운 일 없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이 황혼이혼 또는 잘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선생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황혼이혼 할까 말까 그걸 맞닥뜨렸을 때 죽음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고민했던 게, 야, 정말 그렇게 절절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사소해 보이거나 사치스러운 고민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은퇴 준비도 은퇴 맞닥뜨려서 준비하면 늦죠. 그리고 돈만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부부관계, 부부농사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요. 꼭 죽음 문제를 미리 생각해 보시고, 예, 직면해 보시고, 예, 정말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준비된 지혜롭게 존엄하게 잘 내 삶을 마감하는 방법이 뭔가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좋은 주제를 못 들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재혼하신 분들 얘기를 적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결국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는 암 환자로 여러 번 고생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이제 남편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죽음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황혼 이혼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을 강 선생님하고 보내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죽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메멘토 모리, 아르스 모리엔디, 아스피세 모르템, 이 세 구절을 오늘도 한번 제 방송 이렇게 어느 거나 트시면 요거는 매번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고 죽음을 생각하면 결혼도 결혼 생활도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오늘 강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가족 관계, 선생님이 아까 가족은 부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또 부모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와 또 부모, 또 뭐 친척, 며느리, 뭐, 그죠? 네, 뭐 며느리, 사위, 사위. 예. 널널하면 다 네. 가족이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또 가정을 잘 경영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좀 자주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네. 오늘 50분이 너무 짧으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황원 의원 정말 좀 생뚱맞은 주제일 수는 있는데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변호사 분들이 이혼 관련해서 또 황원 의원 관련해서 방송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